안녕하세요, 언니입니다. 저는 현재 F30320D를 중고로 구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20D를 구매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중고차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고 궁금해하는 보험료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입차가 정비비도 비싸고 수리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바로 보험료 때문에 꺼리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 역시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보험비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 편인데 제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명의를 제 단독 명의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를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보험을 들 때 아버지 밑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용을 해서 아버지의 보험수가에 맞출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다이렉트 보험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이렉트 보험이란 건 저희가 직접 보험사를 구해서 거기에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는 건데요. 물론 보험사를 끼고 했을 때는 그것만큼 이점도 있어요. 내가 직접 처리할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제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설계사분에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비스를 맡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용료가 발생을 하겠죠. 반면에 다이렉트 보험은 저희가 계약 단계까지 직접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용료가 없습니다. 매년 보험료는 바뀌기 때문에 매년 싼 데를 찾아가지고 구하는 게 좀 귀찮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보험 설계사 분을 중간에 끼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지만, 내가 그 정도의 수고스러움을 좀 감내할 자신이 있다면 다이렉트 보험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자, 그럼 아까 알려드렸던 첫 번째부터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공동 명의로 차를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차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차는 내 재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집처럼 재산이 되는 것인데, 이 재산이 누구 소유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실소유주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매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명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명의나 공동 명의로 차를 구매하게 될 텐데, 사실 보험료가 걱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명의를 설정하셔서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나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은 개인 명의로 하시면 보험료를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라는 거는 개개인이 다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보험 책정하는 거는 나이하고 이 운전 경력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어리고 운전 경력도 많이 없다 보니까 계산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비싸다는 걸 알고 있어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 공동 명의로 구매를 하겠다고 딜러에게 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공동 명의를 이용했을 때는 좀 번거로운 일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제 제 명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까지 필요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의 동의가 구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절차는 좀 추가되긴 하지만,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 30% 이상 저렴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구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재 아버지의 나이에 따라서 보험 수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당장은 좀 저렴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 가서는 내 운전 경력이 아버지랑 공동 명의로 했을 때는 한 2년까지, 3년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어찌됐든 간에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는 게 클 텐데, 지금 당장 보험료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320D의 그 명의 퍼센테이지는 아버지가 1%고 제가 99%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아버지의 보험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개인 명의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 차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전비가 발생은 하겠지만 향후 몇 년을 탈 차의 보험비가 그것보다도 훨씬 크게 저렴하다면 이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다이렉트 보험을 이용한 것인데, 앞서서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렉트 보험이 일반 보험 설계사를 끼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내가 직접 어떤 보험을 적용을 할 건지 직접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 역시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다이렉트 보험이 설계사를 끼고 하는 것보다 10% 20% 저렴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도 직접 보험을 조회해보고 어떤 식으로 가입이 되는 건지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그냥 다이렉트 보험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서 파워링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광고죠. 여기 있는 것 중에 솔직히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이니까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정말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쌀 수도 있어요. 일일이 조회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카카오였나? 저도 정확하게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토스였나 카카오나 무슨 그런 금융기관에서 뭐 이벤트로 해가지고 다이렉트 보험 비교할 수 있는 뭐 팝업이 하나 있어서 그런 것도 해봤었는데 각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방법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없다면 이렇게 검색해서 하는 게 제일 맞고, 이 보험 수가는 정말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게 싸다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 조회를 해봤을 때 KB가 제일 저렴했어요. 근데 KB에서 그 해에 BMW에서 사고가 많아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저렴했던 현대해상에서 저는 가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해서 가족 명의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혼자 개인 명의로 구입을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 산정을 해보고 그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차량 기본정보 입력하는 곳이 나오죠. 중고차 사이트에서 이미 내가 살 차량을 봤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엔카에 들어가 보시면 차량 번호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알아서 솔팅을 해줍니다.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직접 하시면 되는데 거의 다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외제차는 차량가액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외제차의 경우는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서 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량 가액을 좀 낮추면 보험사에서 보증해주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비도 역시 조금 낮아집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수정 가능 범위가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낮추면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여기 수정 가능 범위에서 최하 금액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1,554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견적이 나왔을 때는 전손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1,550만 원이 나왔으면 수리를 다시 해서 전손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탈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은 운전자 정보 입력인데요. 실제로 저는 가족 한정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건 역시 지금 예상을 해보는 거니까 본인 한정으로만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의 2만 킬로 이상을 타기 때문에 이거는 가입을 제외했습니다. 이거는 BMW에 커넥티드 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서 해당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230만 원이 나와요. 대물배상 2억 원인데 요즘에는 워낙에 수입차들이 많고 다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2억을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10억이랑 2억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뭐 2만 4천 원 정도 차이 나죠. 무조건 이건 10억을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추천 눌러서 이렇게 추천되는 걸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240만 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제가 단독으로 했을 때 2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차가 제가 1,600만 원 주고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20%를 이 차의 보험료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차를 굴리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 각종 소모품비도 있을 것이고 뭐 세차 등등 했을 때 차 가격 빼고 기타 비용만 해서 한 월에 3, 40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하시려면 자차를 빼거나 아니면 저처럼 아버지의 공동명의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초년생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자차를 빼면 정말 억울한 사고로 당했는데도 이 보험비 때문에 차를 못 끄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량 가격이 원체 낮은 뭐 수리비가 얼마가 나도 상관이 없는 분들은 자차를 빼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자차는 무조건 들고 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렇게 했을 때 240만 원이 나왔죠. 그럼 실제로 저희 아버지 명의로 했을 때는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조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금액을 보시면 124만 원이죠. 반값입니다. 반값이에요. 잘못 보신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렇게 냈고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보통의 이제 저같이 일반 사회초년생이나 어리신 분들은 운전자 경력도 얼마 안 되고 나이도 적기 때문에 수입차로 하시면 보험비가 정말 비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적으로 공동명의로 하셔가지고 아버지나 운전하시는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게 124만 원이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다른 국산차가 있는데 그게 59만 원을 냈습니다. 거의 한 2배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아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좀 더 차이가 날 거예요. 직접 비교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서 저희 보험료까지 산정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무조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공동명의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무조건 다이렉트 보험이 저렴하니까 몇 개의 다이렉트 보험사를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불편한 거는 공동명의로 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때 부모님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만 유의하시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도 수입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혹은 320D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한에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의 다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이었습니다.